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 같은 파산관제인이 전국에 아마 수백 명 있을 겁니다. 서울에는 이제 한 48명, 뭐 수원에도 뭐 한 30명, 그다음에 의정부에도 한 20분 넘겠죠. 인천에도 또 그 정도 20분. 수도권만 해도 벌써 한 150명 정도 되죠. 그렇죠? 150명, 150명, 120, 30명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전, 대구, 그쵸? 부산, 경남, 창원, 그 다음에 뭐 제주, 강원도, 충북, 청주, 이런 거 전국 도청소재지가 본원이니까 거기서 이제 파산 사건을 다루는 관제인이 대략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이게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결국 뭐 어디 가겠어요, 그쵸? 대략 뭐 어떤 거를 한가하는지를 한번 제목이라도 알아두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보험 예약 환급금이 950이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통장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몰라셔도 되고 사무실에. 이분은 대략 한 600 정도를 했습니다. 150을 빼면 800까지는 할 수 있는데 200 정도를 좀 감액을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반환. 이분도 이제 무슨 사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받은 게 있습니다. 뭐 2000 편파 변제 같은 게 해서 700 정도를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보험 해약 환급금하고 차량이 같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건 좀 많이 했죠. 1000만원.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거는 배우자는 멀쩡해요. 근데 배우자한테 자금을 이체한 겁니다. 배우자는 공무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채무자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좀 파산 직전에, 사업 정리하기 직전에 일종의 이제 편파 변제죠. 배우자한테 자금을, 그것도 이제 배우자의 어떤 자금을 꾼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를 환수하는 걸로 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이제 토해내는 거죠. 이분은 이제 자동차를 환가를 했어요. 500인가? 근데 이제 700인가? 700이군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포항에, 자기 원래 아버지가 살던 데를, 4명 정도가, 형제, 4명이 4분의 1씩, 토지, 대지죠. 건물도 있고 상속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지분을 모 대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대부, 엠메이드 대부예요. 거기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강제 경매를 파산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수개를 해서 그게 이제 4분의 1 지분이 매각이 되더라도 언제 매각이 될지 알 수 없죠. 실제 매각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근데 그 공시지가는 4분의 1이 800이에요. 820인가 그래. 평가액이. 공시지가는 한 700 얼마.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시작을 했는데 평가액이 나와서 이거 누군가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채무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500을 내라 파산재단에. 그럼 그거는 경매를 취하시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350 정도를 세이브 시켜준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해갖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경매를 제가 취하를 하고 그냥 화해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또 하나 고려 중인 게 어떤 분이 보증금이 5,300이 있어요. 3,700 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딸이 내고 보증금을 환가 포기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5,300에 3,700이면 1,600을 환수할 수 있죠. 채무자가 뭐 연세도 한 70세 되고 근데 이제 전부 개인 채권자예요. 개인 채권자인데 좀 약간 기획부동산을 해서 많이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뭐 용인도 있고 성남도 있고 가평, 춘천 4군데가 있어요. 근데 기획부동산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뭐 소녀시대 태연 1,000억원 경기도 하남에서 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비슷한 거죠. 대량으로 해놓고 소유자가 득실득실합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돼요. 사실 사기죠. 근데 다만 땅이 요 근처에 있어요. 다. 뭐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뭐 시골에 있으면 에이 거들떠도 안 보죠. 강원도에 있으면. 근데 경기도 하남에 있어. 경기도 성남에 있어. 이건 뭔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홀랑 넘어가요. 이분도 그런 땅을 네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매각 공고를 냈는데 3,000, 2,000, 2,500, 1,500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거들떠도 안 봐요. 가끔 전화는 왔대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마지막 최후 경매가 1,500 중에서 한 대폭 할인해서 1,000만 원만 더 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그 보증금 한가 한 1,000만 원 하고 해서 2,000만 원에 하고 당신은 그냥 다 면책시켜주고 그 땅은 너가 알아서 해라.
보유해라. 그럼 뭐 채권자들도 말 못하죠. 자기가 살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가를 주로 그쵸? 보편 상자죠. 주로 보증금, 그죠? 보험, 해약 환급금, 편파행위, 그다음에 상속. 여기서는 지금 상속은 없죠. 자동차 혹은 뭐 자영업자.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돈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채권 조사를 해야 되고 배당 임박한 사건이죠. 요거는 이제 화해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주로 화해 대상이냐, 환가 대상이냐. 이건 이제 자영업을 폐업을 하면서 이제 좀 심하게 편파 행위를 했어요. 물론 이제 거래처를 주고 근로자 임금을 줘서 좀 참작할 점은 있는데 한 4,500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들이 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뭐 얼마는 안 되지만 이 500만 원을 환가를 한 겁니다. 편파행위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 파산입니다. 이 채권자 파산인데 이거는 오늘도 보니까 채권자 대리인께서 이러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채무자도 항고를 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했어요. 이럴 때는 관제인은 환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기본적인 행위만 하고 조사만, 현황만 딱 조사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뭐 매각을 하고 팔아놨더니 항고심에 가서 파산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첨예하게 다퉈지는 겁니다. 채권자는 자기는 능력이 있다. 자산이 32억이 있다. 근데 채권자는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신탁으로 빼돌렸다. 채무자는 신탁했지만 자기는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 재산이 30몇 억이다. 철저하게 다투는 거로서 법원에서도 1년 이상 신문기를 열어서 채권자, 채무자 얘기 듣다 결국 판사님이 파산을 선고한 겁니다. 거기에 채무자가 불만이 있어서 즉시 항고를 했고 그 즉시 항고는 이제 항고심, 합의부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파산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열심히 심사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면은 관제인이 이미 환가하는 게 이거 다 부당이득이 돼버리죠.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같은 거 환가를 안 하고 경매도 그냥 가만히 있고 기본적인 것만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사안. 거기서 채무자가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강제로 끊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유보 상태입니다. 조사도 아직 안 했어요. 그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2천이지만 사실은 실제는 억이 넘습니다. 아주 최소화한 거예요. 사실은 채무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혼재산 분할 이것도 엄청납니다. 뭐 빌라 2채가 돼. 빚 2차. 이것도 2채. 채무자가 뭐 노숙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지금 뭐 빌라가 몇 억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는 이제 화해가 됐고 이거는 지금 거의 거부하는데 앞으로 소송을 할지 어떻게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분할, 상속 분할, 이혼 재산 분할. 이건 같은 기수예요, 여기는. 그래서 4건이 11건 중에 4건이 선임된 거고 요거는 이제 215단독 사건인데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서 환가를 안 하지만 8건 중에 한가를 오랜만에 한 건을 환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매각대금 뭐 또 편파행위가 문제돼서 1200을 환가한 거고요. 이거는 근저당권을 발견했어요. 3천짜리 4건을. 그래서 3, 4, 12, 1억 2천이죠. 그래서 1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말 안 듣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관제인이 경매를 넣어서 1순위 근저당이니까 다만 이제 등기권리증은 9년 전이거든요. 이때는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경찰서에. 그래서 등기권리증 분실신고해서 저도 이제 옛날에 배당금을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한 18년 전에. 그래서 그대로 채무자한테도 그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이나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맨 마지막에 등기권리증을 나눠주죠. 거기에 원인 서류가 있습니다. 대여금인지 뭐 무슨 대금인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근저당만 돼 있고 이 서류가 없으면 돈을 안 줘요, 법원에서. 그러면 분실신고증을 갖다가 해서 이거 옛날에 서류가 있었는데 오래돼서 뭐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체는 맞는 걸로 추정이 되죠. 강력하게. 허위 근저당이 아닌 한 돈을 주고 경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관제인이. 근데 경매는 한 채당 한 300 정도 들어요. 2, 300. 요즘 경매 비용도. 그래서 이거는 12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관제인이 내고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험하고 부동산이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시골에 땅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한 2천에 그다음에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1,000만 원 있는데 700 합쳐서 2,700을 환가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 1,300인데 1,300을 환가한 겁니다. 실제는 한 1,700, 800, 2,000 가까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승려인데 편파행위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아직 환가가 안 돼서 이제 설득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인출행위. 파산 직전에 현금 인출행위인데 이거는 본인이 신청서에다가도 싹 누락하고 관제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닉 가능성도 있고 해서 본인이 크게 몇 달 전에 행위를 돈을 1,000만 원을 찾아놨는데 다 쓸 리가 없잖아요. 일부 환가를 합니다. 한 2,000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편파행위. 900을 환가한 거고요. 이것도 실제는 몇 배 됩니다. 이것도 편파 변제 1,800 환가했고요. 편파 변제 편파행위가 많죠. 그 다음에 이때는 공교롭게도 빌라가 다 경매 중인 게 왔어요. 그래서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지만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경매가 되게 딜레이가 됐어요. 1년 이상 걸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충남 홍성 토지 이번에 이제 보고해야 되는데 경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이제 지금 경매 중이고요. 부동산 보증금 이것도 1,000만 원. 이거 주택 두 채를 이것도 지금 공매나 경매 중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잉여금 이건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없어요. 이거는 경매 잉여금 없을 가능성이 그냥 제가 제로를 해놨습니다. 제로로. 그래서 대략 이런 게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 중인 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10개 정도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채네요. 경매 내지 공매 중인 거. 그 다음에 이제 편파행위가 주로 편파자 들어가는 게 많죠. 편파. 그 다음에 직전에 어떤 현금 인출행위. 좀 특이한 사안이죠. 그 다음에 보험 해약 환급금.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사안. 근저당권 발견된 거. 그 다음에 이혼 상속 재산 분할. 그쵸? 편파행위. 이런 게 현재 관제인 사무실에서 전국적으로 환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파산 신청을 할 때, 내가 주로 이런 거 꼼꼼하게 그 재산 목록에 있는 걸 다 보라 그랬죠. 현금은 대부분 없고 예금도 없죠. 이제 상속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재산이 있으면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량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보험 변경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보시고 상속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바로 면책이에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환가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